네, 큐브의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촬영된 학교폭력 의심 동영상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중학생들이 모두 장난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건을 제대로 살펴봐달라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짚고 싶은데요. 최영민 평론가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촬영이 된 겁니까? 일산 번화가입니다. 지하철역 인근 골목이었는데요. 주차장 쪽. 네. 여기 이제 이 중학생인데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한 명의 남학생을 이제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목을 강하게 조르고 목을 조르다가 푸니까 쓰러집니다. 예. 굉장히 좀 위험한 지경이었던 거죠. 여기에 또 이 여학생은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성추행을 하는 장면도 포착이 됩니다. 이걸 그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동영상으로 찍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어요. 가해 학생들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자의 영상을 보고 이 경찰이 이 가해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장난이었다, 친구 사이에. 피해 학생은 학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에겐 전화로 이제 물어봤더니 장난이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 통화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끊었는데 이게 청원이 올라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거기는 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장난이었다라는 진술만 받고 이 수사는 종료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종료되었다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산 동부경찰서 여청과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학생의 어머니 전화를 확보해서 나중에 이제 학부모의 입장까지도 들어보려고 하는 상황이라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진행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청원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 학생을 왜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난이라고 전화를 하고 무서워서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냥 풀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장난이었다고 이제 양측 다 진술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수사부로 넘기지 않았는데 청원이 이제 등장하면서 경찰도 이제 논란 속에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까요, 경찰은? 네, 일단은 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도 굉장히 압박감 속에서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학교 폭력, 청소년 폭력들의 문제는 가해자는 다수고 피해자가 매우 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 학창 시절 기억하시다시피 저런 이제 가해자 학생들이 보통 몰려다니고요. 그리고 보통 그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굉장히 강한 폭력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도 못하고요. 피해 사실이 어렵사리 어른들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보복이 당할까 봐. 왜냐하면 그 가해자 개개인이 아니라 가해자들과 연대에서 있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다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피해자가 당시에 진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가해자와 아니면 가해자의 친구들로부터 무유무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보복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폭행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로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유죄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뭐 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장난이라고 같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도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적인 접근을 하고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이 현재 지속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느낀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엄중하게 보고 특히 가해 학생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든지 암시라든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영상 속 일행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평론가님?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범죄 사실까지도 사과 속에 토로돼 있어요. 뭐냐면 추행을 한 여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학생 셋, 여학생 둘 중에 한 명일 텐데 그런데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누나가 때리고 담뱃불로 지져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이 신체를 만진 것도 다시 생각할수록 후회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없도록 할 것이다 하는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제 시선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한 것인지 정말 본인이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후회를 한 것인지는 뭐 본인만 일단 알겠지만 이 SNS 사과문은 더 큰 이제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요. 담뱃불로 중학생끼리 이게 정말 뭐 조폭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들이 연출됐었다는 것과 이게 그날 영상에 찍힌 하루의 폭행이었겠느냐,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오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게 최근에 고등학생 한 명이 학폭 때문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학폭인지 모르고 있다가 장례식 날 그 이 사망한 학생의 친구의 어머니가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 예. 근데 가해 학생이 지금 당신 아들의 운구를 담당하게 돼 있어서 예. 기가 막혀서 이걸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학폭으로 퍼졌거든요. 예.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이 중학교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 SNS 사과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닌데 예. 사실은 좀 일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피해 학생하고 그 부모 측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반대로 봐서 처벌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또 예상되는지도 짚어주신다면요, 변호사님? 네, 일반적인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저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담뱃불로 상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이건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라 최소한 상해로 보여지고요. 예. 상해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무관하게 입건해가지고 처벌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죠.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호를 받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할지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아청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역시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혐의에 대해 가지고는 단순하게 피해자가 이제 처벌부는 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 일단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그 사실에 따라서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계속 마음이 가는 게 피해 학생이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영상에서 둘러싸고 있는 저 친구들이 저 무리가 전체가 이 피해 학생한테 엄청난 압박감일 거고요. 예. 피해 학생은 여전히 저 무리들 사이에서 저 무리들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 부분을 좀 엄밀하게 살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